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레오드입니다. 오늘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을 두고 경쟁사의 상황을 짚어보면서 테슬라의 위치, 그리고 4분기 실적 예상, 그리고 우리가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주식의 복리의 마술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사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현재 테슬라의 위치는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국의 가장 큰 완성차 업체이며 전기차로 테슬라를 잡아먹겠다고 한 공룡 기업인 GM의 3분기 실적을 전기차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테슬라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체 3분기 영업이익률이 8.1%로서 테슬라의 7.6%와 비슷한 수준인 거죠. 완성차를 같이 파는 GM에게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고, 파업과 전기차 그리고 GM의 자율주행인 크루즈 투자 비용으로 수익성이 많이 하락했다고 보여지죠. 전기차 부분만 보면 3분기에 3.2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2분기 대비 28% 증가하였지만 테슬라가 3분기에 44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죠. 그리고 또 크게 나온 뉴스가 23년 하반기 10만 대 판매 목표, 그리고 24년 상반기 누적 40만 대 생산 목표를 폐기하였다는 거고, 또한 새로운 가이던스 또한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 예정인 미시간 오리온 공장 또한 25년 말로 가동을 지연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큰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GM의 대표 차량인 픽업 트럭의 전기차 전환을 25년 말로 미룬다는 것은 현재 테슬라의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이번 연도 11월에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2년 뒤에 그 차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GM 또한 자회사인 크루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실적에서 멸망 수준을 보였습니다. 크루즈 실적을 보면 매출 1억 달러, 에비타라고 세금 이자 전 수익이 마이너스 19억 달러로 발표되었고, 우리 돈으로 하면 마이너스 2.6조 원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에게 나가는 마이너스 11억 달러의 스톡 옵션을 제외했는데, 이걸 포함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30억 달러로서 약 4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죠. 테슬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금 베타 버전으로 풀렸는데도 2연 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또한 잉여 현금 보유량이 1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47%로서 현금 흐름이 완전 박살나고 있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테슬라가 현금 보유량이 이번에 26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24% 증가, 보유 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점인 거죠. 그러면 또 뉴스 보신 분들이 GM이 전기차 목표를 철회한 것이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알아보자면 지금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 운행 중인 GM의 크루즈 로보택시 면허를 중단했거든요. 그 이유는 GM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차량이 뺑소니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즉 이렇게 GM에서는 조 단위로 쏟아붓고 있는데 자율주행 부분인 크루즈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기술력 또한 안 되고 있고, 결국에 전기차의 끝은 완전 자율주행인데 그 부분의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거죠. 이렇게 전기차의 다음 단계인 완전 자율주행도 안 되는데 전기차 판매 또한 3분기 3만 대로 테슬라의 40만 대 이상의 판매량에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이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GM은 이제 현실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 수요 둔화 핑계를 대고 결국 자기들 살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이제 혼다와 공동 개발하기로 한 전기차 계획 또한 폐기하게 되었죠. 즉 이렇게 가장 큰 완성차 업체인 GM 또한 전기차 자율주행 부분에 조 단위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적이 아주 나쁜 수준이며 미래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만들고 테슬라의 FSD를 아웃소싱해서 쓰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 정도 돈의 손실이면 자기도 아마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느껴서 전략을 재수정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거든요. 이미 테슬라는 충전기 부분에서도 NACS처럼 원래 표준은 아니었지만 표준이 되었고 결국 모든 기업이 자기들 생태계로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전기차 차량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거기에 FSD가 이제 전 국민에게 풀려서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 또한 FSD를 라이센싱하여 테슬라의 생태계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기술력이 안 되니까. 다른 완성차 기업에게 FSD를 라이센스로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일론에 이전에 발표하기도 했었고, 즉 이렇게 GM의 실적을 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고 다른 업체가 따라올 수 없으며 좋은 상황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야, 그럼 주가는 왜 이래? 왜 이런 거야? 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것은 일론의 말도 있었죠. 결국 일론이 걱정하는 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미국 시장의 고금리 상황으로 자동차를 살 때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차량 구매를 망설이고 그게 테슬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고금리 상황이 기업에 영향을 줘서 일론이 실적을 걱정하니까 쭉 빠진 거죠. 또한 아무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폭등 또한 한몫하는 거고, 즉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시장 상황,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상황, 10년물 국채금리 폭등 등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테슬라가 GM처럼 판매량이 낮아서 FSD 기술력이 딸려서 아니면 다른 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한 것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는 기업의 전기차 부분, 완전 자율주행 부분, 메가팩 같은 에너지 부분 등을 보면 테슬라의 미래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대신 주가는 시장 상황 때문에, 매크로 때문에라는 거죠. 야, 그러면 좋다 말만 하지 말고 그럼 4분기에 올라가? 어떻게 돼? 라고 궁금하시죠? 자, 그 부분을 보기 전에 테슬라의 전기차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할인을 많이 하는 만큼 원가 절감이 많이 돼야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전기차의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라고 했죠.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을 보자면 여전히 2만 달러대 초반이에요. 이 수준이 아직 비싸다는 거지. 원가 절감이 많이 안 되는데 가격 할인까지 하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3분기에. 즉 이렇게 리튬 가격이 개선될 가능성이 안 보이고 고금리 상황으로 자동차 대출의 이자 또한 증가하면서 테슬라의 고가 차량 구매를 망설이니까 4분기 역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리튬 가격이 떨어져야지 원가 절감이 많이 되니까 가격 할인해서 파는 모델 3와 모델 Y에서 이익이 증가할 건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금리가 떨어져야지 이자가 낮은 자동차 대출을 받아서 1억 정도 하는 고가 차량인 사이버트럭이나 모델 SX를 살 건데 그것마저 지금 안 되는 시장 상황이니까 4분기도 역시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팔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매수해야 하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복리의 마술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200에 샀어요. 오늘 1일차에 10% 올라서 220으로 마감하였어요. 그럼 내일 2일차에 220으로 시작해서 또 10% 오르면 242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1일차에 10% 올랐고 2일차에 10%에서 20% 올랐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21%가 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전날 오른 마감가에 또 10%가 상승이 되는 거니까, 올랐는데 거기에 또 오른 거니까 이게 복리라는 거죠. 즉 이렇게 우리는 들고만 있어도 이렇게 매일매일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사팔사팔 하면서 세금 내고 수수료 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럼 단타 스윙 하시는 분들이 200에 사가지고 250에 팔았다가 다시 200에 사면 되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200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에서 시장을 예측할 수도 없는데 250에 파는 순간 완전 계속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져도 200이 아니고 230 정도까지만 떨어졌는데 200까지 떨어지고 기다리다가 230 또한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 욕심의 동물이고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었으면 이미 위대한 투자자로서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 다 넘어서고 1등 됐고 우린 그걸 따라하고 있다니까? 왜 우리가 워렌 버핏하고 왜 워렌 버핏이 그토록 위대한 투자자가 되었고 몇십 년 동안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고 지금 현재에도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나 보면 이런 복리의 마술을 잘 이용한 거죠. 미래 가치가 있는 우수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면서 복리의 효과를 누렸다는 거지. 뭐 4848, 단타, 스윙 이런 것들이 오렌 버핏의 전략보다 더 뛰어난 전략이었고 매번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이미 버핏은 넘어섰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추대받고 버핏은 이미 사라졌어요. 즉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곰곰이 씹어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복리의 마술은 수익에도 적용되지만 손실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그래서 절대 손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난 이미 손실인데 어떻게 해? 라고 하면 그 손실이 만약에 테슬라 같이 미래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하면 적당한 가격까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수량 늘려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복리의 효과로 매일 밤에 잠만 자도 돈이 불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있을 때는 일해서 열심히 벌고 잠을 자는 시간에는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주식의 복리의 마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해서 알아서 푼다는 거지. 자, 이렇게 복리의 마술을 한 번 더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전쟁이 발발하고 고금리 상황에 공포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당장 4분기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기회라는 거라는 거죠. 시장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결국 나아지면 미래 가치가 좋은 우수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지만 짧게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대출을 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대출 이자는 우리를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서 투자하는 거는 언제나 경계하시고 깨어있을 때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커피값, 담배값, 뭐 술값 아끼셔서 투자하시고 자는 동안 돈이 알아서 뿌는 형태로 바뀌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레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